개발 팁은 교육 문서에 있어요. 그래서 교육 문서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인라인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한다가 인라인 스타일에 웬만하면 값을 직접 입력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인라인 스타일로 하게 되면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화면이나 많은 데이터를 조회하는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 스타일이 적용되어서 렌더링 시에 이렇게 성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클래스를 통해서 스타일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물론 성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변경도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발자분들이 여기에 직접 컬러를 입히면 여기가 최우선적으로 인라인 스타일이 아마 가장 최우선적으로 값이 입혀진다라고 아마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을 하게 됐었을 때 클래스만 수정한다고 해서 이 값이 변경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든 값을 이쪽 그리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컨트롤에 한해서도 이 인라인 스타일에다가 값을 지정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은 나중을 위해서 디자인을 나중에 수정을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사실 재사용성 이것들이 가장 크다. 성능보다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에 각 CSS를 보통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떨어지고 변경 사항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조금 귀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 간헐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 아이를 이제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레이아웃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스타일링 작성을 지향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마 저희 빌더6를 좀 사용하셨거나 이제 교육을 들으시게 되면 아까도 봤듯이 뭔가 저희는 저희만의 레이아웃 시스템이 있어요. 결국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각각의 레이아웃마다 다 구조가 있고 스펙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한 레이아웃 탭에 이렇게 마진이라든지 오리엔탈 스페이싱, 버티컬 스페이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정하게 되는데 만약 이런 것들을 CSS로 하시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지정한 것과 좀 다른 형태로 렌더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탭 폴더도 마찬가지이고요. 개발자가 동적으로 시스템을 막 변경을 하게 되면 원래 원하던 형태로 변경이 안 될 수가 있다라고 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포지션, 레프트 탑. 저희도 레프트 탑은 있지만 저희가 앵커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트롤을 CSS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업데이트 컨스트레인트라는 것을 통해서 지정을 해준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HTML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CSS로 무슨 탑 레프트 이렇게 지정을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 변경이 일어났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 컨스트레인트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마다 레이아웃 규칙이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까 보셨듯이 이러한 형태로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10.3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응용단에서 컨트롤별 퍼블리싱 관련 속성들을 직접 입력하는 것을 지향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아까 오전 시간에 diff.js 설정 파일을 통해서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다. 공통 속성 상수들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때 이러한 속성들은 회색인 영역들, 회색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영역들만 값이 적용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발자분들이 속성을 여기에서 이 값이 enable인데 이것을 똑같은 true로 나지만 그 true로 바꾸게 되면 값도 변경이 되면서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 값은 default.js에서 값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속성들이 만약 프로그램에서 어떤 기획 같은데 혹은 설계서에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직접 값을 입력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4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요.
탭 폴더 내에서 MDI 형태에서 또 다른 MDI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MDI가 있고 여러 탭으로 MDI가 있으면 또 이 탭 안에 지금 여기 안에 또 다른 형태로 MDI가 막 있는 트리 구조로 화면이 또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것들을 여러 개 열고 중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간혹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미 열었던 탭을 내부 컨텐츠의 디스플레이를 강제로 넌으로 해줘가지고 실제 지금 돔에서 디스플레이 되어져 있는 것들의 개수를, 엘리멘트 개수를 최소화하는 그런 케이스 방안도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가진 않지만, 그러니까 10개, 뭐 20개 이 정도까지는 사실 큰 무리는 없지만 그것들이 중첩이 되면서 되게 많아지는 케이스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만 이렇게 스크립트를 통해서 강제로 디스플레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도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리드 내부 이미지 차트를 엑셀 다운로드 시의 제약사항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그리드는 한 셀 단위로, 그러니까 그리드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화면에서 그리드가 있는 화면을 잠깐 보면요. 그리고 한 셀마다 지금 저희가 들어가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간혹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드 익스포트를 했었을 때 이 그리드에 대한 정보를 조금 달리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이 그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익스포트한 그런 엑셀 데이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런 샘플 데이터 밑에 여기에 차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어떠한 특정한 다른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싶다라는 케이스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케이스인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단에서 지금 보면 결국 이것도 그 워크북을 만들어서 다운로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워크북 객체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이것에 대한 객체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버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여기 보면 아까 봤었던 저희가 익스포트라는 것을 이렇게 객체로 받아서 추가적으로 가공시킬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그럼 이 워크북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뭐 각각의 셀 특정 영역에다가 뭐 차트라든지 이미지 같은 것들을 덧붙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마 여기도 샘플이 있어요. 아까 저희가 봤었던 웹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test.2에다가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아래 형태로 따로 뺄 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시트 뽑아서 이 시트에다가 원하는 형태를 추가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저희가 UDC를 설명드릴 때 제가 UDC 내에서 반복적인 어떤 서미션, 통신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여기 보시게 되면 부모 화면과 부모 화면에 배치된 UDC가 그려지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화면에 UDC가 먼저 생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실제 UDC 화면이 먼저 이닛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 화면이 초기화가 일어나고 UDC 화면이 호출된 다음에 부모 화면에 로드가 호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UDC도 컨트롤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먼저 화면에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호출할 화면들이 호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UDC의 이닛 또는 로드 이벤트에서 직접 서버 통신을 해서 응답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부모 화면을 참조하는 경우에는 시점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개발자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라고 보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썸업, 즉 부모 화면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UDC로 전달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핸들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그리드 내에서 익스프레션, 표현식 사용을 하는데 유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드 내에서 아마 기본 교육 시간에 이런 표현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데이터 타입을 표현식이라고 작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는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통해서 다른 컬럼들을 통해서 표현식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아마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러면 여기에 컬럼은 임포트먼트 아이디와 제가 뭐 퍼스트 네임이 합쳐진 값이 화면에 보여지겠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표현식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결국 각 행마다 이 표현식 계산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리드에 대해서 렌더링이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성능에 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각 로우마다 표현식을 실행을 해서 결국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스크롤을 할 때마다 표현식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개의 로우를 스크롤할 때마다 또 스크롤할 개수만큼 또 100번 계산식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것들은 서버에서 아예 계산을 해서 내려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몇몇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영향이 가지는 않는데요. 가끔 이제 계산식에서 되게 복잡한 계산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계산식이 되게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 서버에서 아예 계산을 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좋겠지만 화면에서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화면에서 했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표현식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